안녕하세요. 매스타임즈 기자 차연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번 토픽인 피보나치 수열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피보나치는 1170년 피사에서 출생하였고 관세 지배인인 그의 아버지를 따라 이집트, 그리스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수학을 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학 지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소개하고 후세에 산술과 대수의 기초를 마련했죠. 그는 피사의 레오나르도라고 불리우며 수많은 수학의 역사를 닦고 일구어내었습니다. 피보나치는 1220년 3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인도와 아라비아 계산술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알콰리즈미와 아부 카밀의 대수에 빠진 그는 정수, 분수의 계산법, 대수적 과정, 2차 방정식의 풀이법 등을 이 책에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에 오늘의 토픽 피보나치 수열이 등장합니다. 이 물음에 따라 번식한 토끼쌍을 나타내보면 1, 1, 2, 3, 4, 8, 13, 21, 34, 55 순으로 늘어납니다. 피보나치는 이 수열에 관심을 가졌고 연구를 거쳐 이 수열이 꽃잎의 수, 솔방울, 정사각형의 배열 등에서 발견됨을 찾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파헤쳐 봅시다. 일반항을 구해보며 황금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반항 유도 과정에서 황금비 방정식이 나오니 집중해주세요. 수열 AN은 다음을 만족시킨다.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A1은 1, A2는 1,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위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일반항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수열의 앞항의 수와 뒷항의 수를 나누어 봅시다. 2분의 1은 0.5, 3분의 2는 0.666, 나아가서 144분의 89는 0.6180. 수의 나열을 보니 이 수는 황금비의 역수가 되네요. 결국 피보나치 수열은 황금비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 그림은 피보나치 나선이라고 불립니다. 피보나치 나선은 인간의 여러 건축물과 예술품, 자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 곁에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의 사실에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꽃잎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릅니다. 나팔꽃은 꽃잎이 1장, 붓꽃은 3장, 메밀꽃은 5장 등 피보나치 수열을 따릅니다. 두 번째로 나뭇가지 수인데요. 처음에는 2개의 가지로 나눠지고 이후에 2개의 가지로 다시 갈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솔방울, 해바라기 씨의 나선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솔방울의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나선을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보여지죠. 씨앗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채우기 위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들어보셨죠? 이 곡의 1악장에서는 빠바바밤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후 다음에 나오기까지 3, 7, 7마디, 그 뒤로는 2, 3, 3마디입니다. 이처럼 음악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이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황금 비율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금 비율이란 임의의 길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와 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은 비율이라고 정의합니다. 정확한 값은 1대 1.61804이며 골든 레티오, 골든 섹션으로 칭합니다. 다음으로 황금 비율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로의 아프로디테, 다비드상, 파르테논 신전, 신용카드, 피라미드, 앵무조개 등등의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흔히 들어오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매우 큰 비약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비너스의 비율은 1대 1.555, 다비드상의 비율은 1대 1.535의 비율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금 비화는 꽤 오차를 보이죠? 특히 파르테논 신전은 1대 2.25의 비율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황금 비율로 인해 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외에도 애플사의 로고, 앵무조개, 신용카드, 아이폰의 디자인 등 모두 황금 비화는 차이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미래에 닥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인명피해나 재해로 인한 사고 등을 막거나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의 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이와 같은 존재를 생각해냈는데요. 이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라플라스가 제시한 가상의 존재이며 뉴턴의 기계론적 결정론이자 이 세계의 궁극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마는 자연과 우주, 모든 입자의 초기 특성을 알고 있으며 그 정확도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주 외부에 있는 인간의 행동을 포함한 자연에서 일어날 모든 것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전능한 존재이자 악마이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이 끊을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논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라플라스의 악마와 관련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점탄성이 없는 유체, 뉴턴 유체에 대한 운동량 수지식으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클로드 루이 나비에와 영국의 수학자 조지 스토크스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를 유체 역학에서 사용하기 쉽게 운동량을 기준으로 세운 수지식입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방정식이 3차원 또는 4차원 시공간에서 해가 항상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하는지, 매끄러운지, 특이점은 없는지 등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밀레니엄 문제인데요. 밀레니엄 문제는 21세기 수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7가지 문제입니다. 이 방정식을 푼다면 100만 달러와 노벨상 등 여러 가지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방정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해를 가장 구하기 어려운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수학투를 공부하며 모두 편미분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았을 텐데요. 편미분은 다변수 함수의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간주하여 미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편미분 방정식을 봅시다. 꽤나 간단했던 편미분과는 달리 편미분 방정식은 해의 존재성조차 밝혀내기 어려운 방정식이 한가득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 있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종류와 왜 해를 구하기 어려운지 알아봅시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대표적으로 기본식, 압축성, 비압축성, 비점성일 대로 나뉩니다. 이 방정식을 풀기 어렵게 만든 범위는 기본형 두 번째 항으로 이 항이 비선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선형이란 1차 연립 방정식으로 변형할 수 없는 꼴을 말합니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 대한 몇몇 특수한 경우의 풀이법은 존재하지만 일반적 풀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반해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를 동원해 수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죠.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예를 살펴봅시다. 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것, 기상청이 아직 오지도 않은 며칠 후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이 방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상학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만약 이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이 증명된다면 기상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인명피해, 재해를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방정식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유체를 실제와 같이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생명공학 분야의 맞춤 의료기기 기술에서 몸의 혈류 속도 등을 계산하여 적합한 기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때요? 정말 흥미롭죠? 오늘 이 두 개의 토픽이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학년 9반 31번 차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